자,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lectur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lectur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데이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lecture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에서 예를 들어서 iPh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 데이터 타입에 불과한 거예요. 변수는 변수인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데이터의 인스턴스가 아니고 인티즈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정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거죠. 그죠? 그게 클래스 이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인티즈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클래스 그리고 플롯도 하나의 클래스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뭐 간단한 스트링 같은 경우도 클래스인데 이것들의 인스턴스를 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수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OP에 오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을 OP에 오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인스턴스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이것은 인스턴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성은 그지 없지 싶은데 어쨌거나 포인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인트 변수. 포인트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브젝트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클래스라고 지칭을 하게 된 거죠. 클래스라고 지칭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타입을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 변수들을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포인트로서 조작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조작할 때.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인스턴스가 아니다는 거.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인스턴스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에서 나온 것들은 근데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었지 싶은데 어쨌거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lecture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 아이폰을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데서 튀어나왔으니까. 이거는 클래스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를 설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을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인스턴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 클래스에서 나온 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클래스도 오브젝트고 인스턴스도 오브젝트다.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lecture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 iPhone을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Phone은 두 가지 ns 스트링 변수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좀 전에 봤다시피 book이라고 하는 ns 스트링 그리고 lecture라고 하는 ns 스트링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녀석들은 ns 스트링의 변수들이니까 뭐예요? 에서 튀어나온 녀석들이니까 인스턴스들이죠. 왜냐하면 ns 스트링이 클래스니까. 그렇죠? 스트링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book이 있었고 그리고 스트링을 가리키는 lecture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녀석들은 ns 스트링의 인스턴스, lecture도 ns 스트링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이 두 인스턴스로 구성된 것이 iPhon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죠. 그죠? 그러니까 인스턴스 자체도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other data types. 데이터로 구성된다. 그럼 other data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종류는 primitive 데이터거나 혹은 인스턴스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현재는 두 가지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입니다. 자, 이걸 인스턴스의 계층 구조라고 얘기해요. 절이 절을 포함하고 구가 구를 포함하듯이 인스턴스 자체가 인스턴스를 포함을 하죠. 그죠? 자, 그럼 이 인스턴스의 데이터인 book과 lecture, 그러니까 인스턴스 아이폰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원소의 값을 할당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아이폰을 주어로 하고 이번에는 인스턴스가 주어가 됐죠. 그죠?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이게 보충어가 되잖아요. 보충어가 C하고 좀 다르죠. 가로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클론으로 찍어서 보충어가 온다는 거. 문법 구조를 약간 바꿔놨죠. 자, 클래스가 주어가 아니니까 이 동사는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인스턴스라고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또 재밌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아 정말 너무 재밌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하는 그 무릎을 탁탁 칠 만한 일들이 앞으로 무수히 쏟아지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것이 인스턴스가 변수가 됐다는 거. 일반적인 우리 프로그래밍의 글 짓기 할 때는 대부분 다 인스턴스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그렇죠? 클래스가 아니라 인스턴스다. 자, 클래스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우리 좀 전에 봤던 alloc init 같은 경우였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book이라고 하는 값을, 그러니까 이 book이라고 하는 곳에 값을 집어넣으려면 이 setbook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선언이 되어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setbook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void에서 setbook 이렇게 선언을 해뒀었잖아요. 그죠? 선언을 해뒀으니까 그리고 end로 마감했겠죠. 해뒀으니까 여기서 setbook이라고 하는 동사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폰이 속한 클래스가 뭐예요? lecture라고 하는 클래스죠. lecture 클래스에 setbook이라고 하는 동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사용할 수 없죠. 그죠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속. NS 오브젝트를 우리 상속받았었죠. 그러니까 lecture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사라 하더라도 lecture의 부모인 NS 오브젝트 클래스에 규정되어 있는 동사라면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NSString output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book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럼 iPhone book 불러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아웃풋 속에 담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럴 때 iPhone book이라고 할 때 이 book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죠? 우리가 규정해놨던 book이라는 동사였잖아요. 이거는 스트링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리턴하는 book이라고 하는 동사였죠.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거는 동사다 하는 거. S가 되고 이 부분이 동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다른 인스턴스들,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이죠. 구성 요소들의 값을 불러오거나 값을 집어넣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아웃풋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우리가 ns 로그 해보게 되면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문장이 튀어나오겠죠. 자, 닷 신텍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다시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루비와 같은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루비라든가 뭐 파이썬 같은 그런 다른 언어로부터 사용한 방식인데 위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아이폰이군요. 아이폰의 렉처 이 문장은 이 문장하고 같단 말이죠. 그렇죠? 오브젝티브 C 자체는 이런 닷 신텍스가 없었는데 주로 이제 루비 같은 다른 언어로부터 가져왔죠. 그리고 이 문장은 또한 이 문장하고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폰 렉처, 아이폰 렉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됐군요. 재미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의 값을 집어넣거나 값을 빼는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된다거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주 깔끔한 그림들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